네,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10월 3일 날 시청 광장으로 나오셨죠? 이틀 전 10월 9일 날도 나오셨죠? 네, 큰일 하셨습니다. 2년 반 동안 이 문재인이를 지켜보던 우리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이 안 되겠다 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문재인 이 좌빨 정부에게 더 이상 안 된다, 방 빼라 하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었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구호,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좋습니다.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가 나와야 돼요. 또 북한 해방이 빠졌습니다. 교보 앞에 집회를 주도한 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분 주변에 준비위원으로 김무성이라든가 오세훈이가 참여하고 이재호가 총괄 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모임의 성격이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맙시다. 사실 저 광화문 내거리 이 남쪽 10월 9일 날 경우 여러 군데서 작은 모임들이 있었고 거기에서는 탄핵 무효 원상 복귀가 외쳐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깃발과 프랑카드와 구호를 외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에 만 2년 전에 탄핵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 암울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국본의 이름으로 태극기 집회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문재인 퇴진을 외쳤을 때 과연 누가 관심을 가져줬습니까? 자, 3개월 전만 해도 자유한국당 태극기 집회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 나가면 지지율 떨어진다고 장외 집회하면서도 태극기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10월 9일 날 집회 때 자 황교안이 머리 깎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지난 2년간 3년간 태극기 들고 고생하셔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이 내려와라, 문재인이지 끌어내리자 하는 얘기가 이제 입버릇처럼 나오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자 요번에 크게 두 분이 200만 300만이 나오셨는데 그래 어떻습니까? 문재인이 이거 뭐 좀 양보하거나 물러날 기미가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자들은 우리 목소리를 전혀 아예 들은 채도 안 하고 오히려 조국이를 구출하라고 총동원령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하죠. 자, 여러분 그 싸가지 없고 아주 고약한 친구 유시민이가 아주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KBS를 윽박질러서 KBS 사장이 그 날짜로 현재 취재팀을 없애버리고 특별 취재반을 만드는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법부를 압박을 해서 지금 사법부에 있는 그 특정 무슨 연구에 아주 좌빨 판사들이 지금 농단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조국의 이 비리 중에 사실은 아직까지도 크게 알려졌지 않지만 가장 엄청나고 중요한 것이 사모펀드를 이용한 말하자면 그 투자입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을 해서 그 관련자들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누가 돈을 어떻게 빼먹고 한 걸 밝혀내야 되는데 그동안 검찰이 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10건을 하면 1건, 2건 겨우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특히 조국이 마누라 휴대폰부터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아예 법원에서 보낼 때마다 기각을 해서 지금 휴대폰 압수수색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나왔죠. 자, 조국이가 일가가 경영하는 그 공동학원에 교사 채용으로 1억씩 받아서 2명한테 2억을 받은 게 일단 지금까지 밝혀졌는데 그 당시 학교 사무총 저장하던 그 조국이 동생이 2억을 받아가지고 이사장하는 어머니한테도 줬다는 겁니다. 야, 이거 일가족 사기다니. 모친 조국이 부부, 동생 부부, 거기다가 무슨 집안 장손이라는 5촌 조카까지, 그 다음 딸, 아들, 딸 부정 입학, 도대체 3대에 걸친 이 비리 사기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작자가 그래 장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사 채용비리 1억씩 중간에 거다 준 부로카, 한 놈은 2천만 원 먹었고 한 놈은 500만 원 먹은 그 두 놈은 이미 구속했는데 조국이 동생 2억 받아 먹은 놈은 풀어줬습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농단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업무가 진행됩니다. 아까 도태우 변호사가 잠깐 말씀했지만 갑자기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이달에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지만은 지난 4월 달에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안 3개를 빨리 올리는 것을 날치기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자, 우선 정치선거법 개정안부터 먼저 하고 공수처 법안은 그 다음 두 번째 하기로 했고, 또 자유한국당이 그 제도상의 어떤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이지만은 숙려기간을 180일 두도록 되어 있고, 그 플러스 그 법 체계 작기 수정 심사를 위한 90일간 있습니다. 그래서 270일을 보태 가지고 통과하도록 이렇게 올려놨는데, 자유한국당 계산으로 하면은 선거법 개정안은 빨라야 11월 27일이고 공수처 법안은 12월 3일이 지나야지 상임위원회, 소관위원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민주당 애들이 18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 없다 해서 자기들 계산을 해가지고 이달 10월 28일로 끝나기 때문에 29일 날부터 공수처 법안을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해서 과반수면 통과됩니다. 자유한국당 반대도 통과시켜 버리면은 공수처법 발효를 되면은 공수처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하고 있는 것을 이첩해서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본대로 된다면은 11월 초쯤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장관 일가 비리를 공수처로 이첩하라 그래서 자기들이 흐지부지 만들고 그냥 장관 자리 그냥 계속 뭉개고 있겠다는 이런 음모를 지금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는 수 없이 자유한국당에게 또 우리는 호소도 하고 외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사적으로 이 공수처 법안 반대를 해가 막아내야 돼. 연동형 비례대표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중에 세간의 벽이 있죠. 민주당이 참 복이 많아가지고 야당 복을 타고났다고 야당이 야당답게 노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자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직 사퇴서를 받아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요. 헌법 요것만 얘기하고 헌법 41조 2항에 대한민국 국회는 20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이가 정말 딱 이를 악물고 110명 의원 사퇴서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장에게 던지면은 국회 숫자가 200명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국회가 해산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갖고 투쟁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인영이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라는 줄 압니까? 한번 해봐. 맨 놈은 그 안내 의원직 사퇴.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또 배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제1야당인 한국당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좀 더 한번 투쟁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서초동에서 또 벌어집니다. 지가 임명한 검찰총장 보고 물러나라는 관제 동원 시위를 벌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총칼만 들지 않았지 서초동에서는 조국이를 지지하는 그런 정신 나간 좀비들과 우리 애국 시민들의 정말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서 지원해주고 열심히 도와줍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일에 문재인이가 갑자기 어느 날 조국이 사퇴를 시키면은 그걸로 전쟁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싸움은 조국이 사퇴 여부에 관계없이 이제 문재인을 끌어낼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구호 한번 같이 외시죠. 조국 구속, 조국 구속, 문재인 타도
타도! 문재인 타도! 네, 감사합니다.